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사랑의 콜센터 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면서도 저는 그 프로그램 재미에만 빠질 수 없습니다. 왜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님들께 그 시청한 감상 보고서를 늘 올려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정말 저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마음 편히 프로그램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왜 우리 그 실버 6 중에 5분이 저와 깊든 얕든 기간이 오래됐든 그보다 덜 오래됐든 간에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라보느라고 바빴고, 또 우리 트롯 탑 6들이 노래하는 거에도 또 빠져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런 부탁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구독자도 늘고 댓글도 많이 붙이고 좋아요도 하고 특히 알림 버튼이 많이 요새 설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림 버튼 설정은 그 구독이라는 제 영상 오른쪽 밑에 구독이라는 빨간 글씨를 이렇게 누르시면 그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면서 오른쪽 옆에 종 모양이 3개가 뜹니다. 맨 위에 있는 전체라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제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여러분 핸드폰에 표시가 뜹니다.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하루에 2천 명씩 구독 설정을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 저는 굉장한 추억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5분, 제가 혜은이 씨는 잘 인연이 없기 때문에 어저께, 그리고 혜은이 씨는 별로 분량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빼기로 하고 5분에 대한 그 재롱대잔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저는 정말 재롱잔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어린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 말이 맞나 하면서 저도 이제 점점 어린이가 돼가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저께 방송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재롱잔치를 지금까지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재롱잔치가 왜 텔레비전 무대까지 옮겨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 힘은 이분 5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라는 거죠. 꾸밈이 없는 분들이랍니다. 꾸밈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솔직함이 이렇게 큰 나이가 드시더라도 방송에 초청될 만큼 큰 자산이라는 것을 저는 어저께 또 배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꾸밈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또 배웠습니다. 이분들의 그 힘이 어저께 재롱잔치라는 모든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시청률도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20%대가 좀 가야 되는데 아직 20%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저께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솔직하다는 게 아름답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5분에 대해서 제가 인연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분의 제가 가까이서 봤던 성향이나 평상시의 성격과 어저께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선배, 이명웅 아주 찐 팬이죠. 근데 저는 김영옥 선배를 닮고 싶은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80대 중반이지만 그 정신의 또렷함이나 그 나이 드심에 맞지 않게 단정함이나 분별력이나 객관적이고자 노력하고 재치, 번뜩이는 재치,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 정말 김영옥 선배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어저께 정답률도 100%를 효자 진을 뽑는 정답률도 100%를 자랑했습니다. 이분은 노래방에 가면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도 잘하십니다. 또 그 노래를 듣는 태도, 어저께 이명웅 찐팬답게 이명웅이 노래를 할 때 그 화면에 비춰진 모습 혹시 보셨나요? 기도하듯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는 표정으로 숨죽여가면서 노래를 듣습니다. 즉 김영옥 선배는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아주 잘 되는 분이지요. 소통이 아주 잘 되죠. 그러면서 그 실버 5분이 뭐라고 하니까 시끄러워. 그리고 위트 있게 시끄러워 하면서도 누구도 그 시끄럽다는 얘기에 화를 못 낼 정도로 위트도 굉장히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이분은 옆에서 보면 뛰어나고 그 단어 사용도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단어 사용이 감각적일까 신세대적일까 하는 그런 감탄사를 부르게 하는 분입니다. 어쨌든 젊은이들하고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듣고 그 얘기를 들어서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의 김영옥이라는 그 얼굴 보세요. 표정 보세요. 얼마나 품위가 있고 격조 있게 늙어가는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정말 김영옥 씨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임현식 씨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분이죠. 보기만 해도. 근데 이분은 본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공사 구분 없이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 꾸미지 않고 솔직한 그 모습, 녹화장을 그냥 집 응접실처럼 생각하고 녹화하다가도 그냥 자유분방하게 화장실도 가고 그 선물 내 차 번호 몇 번이니까 그 내 차에 좀 실어달라고 얘기하고 또 남들이 보면은 뭐 저렇게 그냥 건의를 가지고 이렇게 누굴 아무나 시켜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 단어 사용을 보면 영탁 씨가 노래 부를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참 노래를 예쁘게 한다. 노래를 잘한다고 보통 하지 노래를 멋있게 부른다 이렇게 하지 노래를 예쁘게 부른다고 잘 그런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예쁘게 한다 그럽니다. 근데 임현식 씨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거칠고 그래 보이지만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분 정서적인 면이 있죠.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연기자들이나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만 발달되어 있지 이 주변을 넓게 살피는 거는 잘 못하는 게 그 연기자들이나 예술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대가 소리를 듣는 거죠. 장인 소리를 듣는 거죠. 히트는 뭐냐? 김희재, 짝꿍. 김희재 씨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임영웅 군하고 김희재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대결을 했을 때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영웅 씨한테 투표하는 바람에 동일 점수가 동점이 나왔어요. 이만큼 이분은 순수하고 자기 세계에 빠지고 누구 눈치나 주변 눈치를 안 보는 정말 어린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죠. 순수한 분이죠. 이분은 MBC 저의 선배고, 직접 선배고, 김영옥 선배는 성우실에 계신 분이라 직접 선배는 아니지만 같이 탤런트실에서 볼 기회가 있었고, 김영옥 선배랑은 또 사적으로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분이 누구냐? 선우용녀 씨. 선우용녀 씨는 정말 자유분방한 분인, 정말 맑은 분입니다. 영혼이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이분도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죠. 얼굴 보세요. 7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굴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굴이 찌그러진 부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영혼이 맑다는 얘기죠. 실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욕심이 없고 마음을 비워놓고 주머니 열어놓고 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대신 남의 말을 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니까 내 얘기만 계속하는 분이죠. 그런데도 그게 밉지 않은 분이죠. 남이 말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삶에만 충실하고 내 생각에만 빠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단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비교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얼굴에 스트레스를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실제로 보면은 이쁩니다. 정말 광이 납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누가 오면은 입을 벌리고 이쁘니까 어머,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참 이쁘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다가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무용을 하신 분이라 노래방 가면 춤추는 것도 춤추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분도 솔직하기에는 넘버 원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꾸밈이 없고 솔직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주현 씨. 노주현 씨는 제가 처음 얼굴을 대한 것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입니다. 그 마부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 돌아가신 고 여운계 씨께서, 제가 고2 때부터 그분하고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이 운영궁, 지금 그 운영궁 옆에 있는 레미안 모델하우스 자리가 운영궁 스튜디오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옛날 TBC 드라마 마부라는 것을 녹화할 때 제가 거기에 놀러 갔었습니다. 마부가 아니고 옛날에 그 길은 새색시 쪽에, 그게 드라마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노주현 씨는 제가 그때 여운계 씨 소개로 인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무원으로 가고 나서 그 노주현 씨의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강남의 땅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결혼보다는 하도 제가 승무원을 하고 싶다가 3번 만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고 뭐고 다 관심도 없고 승무원에 폭 빠져 있을 때라 제가 그냥 패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주현 씨하고는 이런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노주현 씨는 굉장히 부티나는 신사죠. 정말 귀티 있고 멋도 알고 부티나고, 그 지금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유행되지 않을 때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세금 삼평창동에 살 때 세퍼트를 여러 마리를 계속 키워오면서 근데 이분도 굉장히 불의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어저께도 왜 우리를 실버라고 부르냐? 우리 실버 아니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실버라고 부르기에는 노주현 씨는 너무 멋쟁이죠. 어저께는 또 머리를 내리고 나오니까 더 청춘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왔죠. 댄디한 머리가 아니라 어저께는 그냥 헝클어진 다듬지 않은 그 모습이 역시 노주현은 노주현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의를 잘 안 참습니다. 손에 조금 보시겠죠? 그 다음에 백일섭 씨. 백일섭 씨도 저희 MBC 선배죠. 제가 탤런트 들어갔을 때 늘 그 김용곤 씨하고 백일섭 씨하고 방송국에 늘 계셨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백일섭 씨도 그때 뭐 인기 탑 배우였죠. 근데 요즘 다리가 그 체중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정말 재밌게 노실 수 있는 분인데 어저께 그냥 좌석에 앉아서 재밌게 이분들 놓으실 때 그냥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더군요. 이분 그 순수함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찬원군이 눈치를 탁 채고 홍도야 오지 마라 부르면서 눈치를 탁 채고 마이크를 갖다 대서 아 글씨 홍도야 오지 마라. 찬원군의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그 재롱대잔치는 왜 재밌었느냐? 이분이 한국 배우들이고 나이가 많은 분인데도 소통이 안 돼. 각자 자기 말만 해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상황 돌아가는 걸 몰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유아원 가보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죠. 왜? 아이들이 자기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늙으면 아이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됨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줬다. 어떻게 보면 그 재롱대잔치가 무질서하고 난장판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날것의 모습을 방송해준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은 센스가 있다. 역시 제작하는데 감각이 있다. 이거를 자연 예능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뭐라 그럴까? 연출되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연출되지 않고 꾸며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조차도 연출되지 않고 꾸며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재롱 대잔치였다. 때문에 재미있었다. 꾸미지 않고 보여줄 때 우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어저께 방송을 평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